예. 아, 자,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음력으로는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학문 산책, 처음부터 한 10번째 강의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수직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는 지배하고 어, 복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영미식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협력하고 연대하고 상생하고 우리가 그 협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독일과 스위스의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따라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그 민주화 발전의 과정 속에서도 번번이 우리가 그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과 기득권들이 우리 사회를 그 규제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이런 어떤 그 구조의 형태로서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약 근 100년 동안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바로 그러한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포획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포획된 그 규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정부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의 사회의 방향을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오늘까지 100년을 오다가 보니까 우리 그 나라의 학문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극도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를 포함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바로 지배, 명령, 억압,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를 포획하고 우리 사회를 규제하는 이런 상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문의 맥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의 맥을 잃기 위해서는 그 학문을 열심히 뭐냐면은 이 학습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소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이 그런 성인의 한 분이시고요. 그 박문호 선생님께서 서신 이 책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발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생명 현상, 그 다음에 내과학 공부, 그 다음에 비히스토리 공부, 이런 내 생각의 출현, 내 과학의 공부,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런 책들은 우리가 자연과학책과 더불어서 꼭 읽어야 될 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유명한 뭐냐면은 우리 역사계에 그 큰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시죠. 그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다른 책은 또 많이 있지만 특히 뭐냐면은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이 상고사의 재발견, 상고사의 재발견, 이 책은 뭐냐면은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또 다른 책이 많은데 특히 오늘은 제가 노자 도덕경, 식계경, 이렇게 이제 율곡 이중재 선생님도 성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글을 뭐냐면은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 사전에서 빼곡히 뭐냐면은 그 가져와서 이렇게 뭐냐면은 범어대사전을 만드신 공우 강산 박사님이시죠. 공우 강산 박사님. 예, 공우 강산 박사님.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학문을 크게 하셨던 분이시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뭐냐면은 또 우리의 말과 글 중에서 특히 각골문 연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유창균 박사님을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유창균 박사님은 돌아가셨고요. 공우 강산 박사님도 작년 2022년 12월 달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율곡 이중재 선생님께서는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유창균 박사님의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이 각골음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인사조직연구소에 독일과 스위스의 스칸디나비아식 경영 인사조직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그 선생님의 그 책들을 제가 몇 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뭐냐면은 제일 일찍 그 쓰신 요 최동수 박사님이 쓰신 뭐냐면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요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쓰는 경영학, 다시 쓰는 경영학, 요거 우리가 최동수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쓰신 성취 예측 모형, 요 책이 뭐냐면은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받침, 성취 예측 모형 받침, 이게 뭐냐면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성취 예측 모형을 위한 역량사전, 역량사전. 역량사전.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그 추천하고 있는 피터 드러거의 뭐냐면은 경영의 실제, 이런 책들은 꼭 봐야 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을 더 소개시키면은 이 존 롤저의 사회 정의론, 이런 책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께서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책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어, 그, 어,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를 뭐냐면은 하신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승복 선생님의 이 책이 5권 정도 있습니다. 조승복 선생님의 책이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예, 요 5권이 뭐냐면은 우리 조승복 선생님이 쓰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독일 정치의 모든 것, 독일 정치 우리에 대한 그 다음에 독일 사회 우리에 대한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책들인 것입니다. 이런 책들이 앞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기존에 있는 정치의 모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뭐냐면은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모델을 제가 제시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하고 예, 소개를 하고 제가 앞전에 이제 적었던 몇 꼭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지 처음 첫 꼭지. 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뭐냐면 골장의학이죠.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여기 골장의학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골장의학에서 말하는 몸뚱아리, 이건 몸뚱아리를 육신통이라 그러죠. 육신통은 구조와 기능적인 면을 다 함께 설명하였다. 골장의학에서는. 그러므로 질병과 병은 이를 뼈와 장이 가지는 본래의 질서, 질병과 병은 이를 뼈와 장이 가지는 본래의 질서, 유기적 화학적 결합 관계를 결혼함으로써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불완전해지면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뚱아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혈관계를 뭉치게 하여 인체 생리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장의학에서는. 자, 그래서 생체적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 영양이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장이고, 그 다음에 상시적 영속적으로 고래 뼈에 뭐냐면은 생성 저장 보지 기반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장에 그 영양이 보관을 하고 상시적으로 영속적으로는 뼈에 뭐냐면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의학에서도 그런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 장상학으로 한의학에서 쓰는 말이 장상학이죠. 장상학으로 보면 그 중에서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하고 이 또한 심장은 역활론이지 생명의 근원적 장기가 아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 하지만 골장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골장의학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신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한편 한의학은 오장육부인 불수근인, 그래서 오장육부는 뭐냐,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불수근이죠. 불수근인 인식의 객체인 심신을 집중적으로 연구 설명한 학문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반사구 이론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이는 틀린 면이 많다. 말초신경계가 인식의 주체의 핵심인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발반사, 수지침, 안면 반사는 아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죽은 학문에 가깝다. 제가 한의학을 좀 까는 겁니다.
인체에 도움을 준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식의 주체인 시망인 중추신경이 불수근에 작동하는 원리가 반사구의 적용 범위가 된다. 정통의학인 골장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흉곽통의 신경계가 불수근인 오장육부에 밀착관계한다는 감정머리만을 주창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그런 감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장육부에 침입성이 더 있다 이거죠. 골장의학에서는 오장육부는 불수근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에 직접적이라 보고,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장기는 불수근이기에 자율신경과 신진대사의 역할론으로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사투리 말인데 우리가 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 이것이 교감과 부교감의 교란을 가져와서 기분, 느낌, 짜증으로 감정이 입이 되고, 오죽하면 스님들의 감정으로 마음의 발생의 근원추로 생각했겠습니까? 또 사실이 그렇고요. 자, 그 대표적인 병이 화병인데, 화병은 감정과 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운동근은 스트레스에 둔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수근인 장기는 조밀, 섬세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부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신경계의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으로 대별된다 이거죠.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으로 대별되죠. 그래서 상골장의 머리는 대갈통이죠. 이걸 대갈통이라고 그러죠. 뇌신경인 오감이 작동하며 중골장인 흉곽통이죠. 머리 마음은 자율신경과 작동하죠. 그 다음에 생식통, 하골장인 머리 마음은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요추에서 빠져나오는 중추신경과 적용된다 이거죠. 정통의학인 골장의학에서 보면 진단은 인식 주체인 시망인 골이 주관하고 나머지 말초신경계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에 막혀 있는 심혈관계로 쑤셔 뚫어버리는 데 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죠. 골장의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한 꼭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식의 사유를 하면서 자연과 결별하였고 인식작용에는 결별하였는데 그 영양분은 여전히 자연에서 공급받는 종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태고사의 세발견은 보통 두 가지로 출발하는데, 첫 번째는 서예 대평원의 천지교통을 중시한 신앙과 의식체계를 샤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무로부터 창조설이라 이거죠. 이를 우리가 기독교로 한다 이거죠. 이 내용은 샤머니즘과 하나님관이라 해도 좋고, 이 둘은 다르게 들리지만 실제는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 의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의 의원을 뭐냐 풀이하면은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찾으려고 사사시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샤머니즘은 의원이 사마에서 나왔는데 우리말로 성인, 성현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무술적 성격을 갖는 우주를 말하고 자연적 환경과 초자연적인 환경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변형적 우주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 기독교식의 해석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이거죠.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있긴 있지만 찾을 수가 없기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본질을 알기 어렵기에 본질을 알기 어렵기에 실존성을 중시하는 현대 철학에 와 있다고 보면 이야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그 실존주의와 우리가 보살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샤머니즘은 무속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샤머니즘은 무속만이 아니다. 샤머니즘은 우주의 변형관을 설명하는 서예의 대표는 환국사의 우주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서양 기독교의 무로부터의 창조설은 이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 무를 알게 되고, 무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샤머니즘을 알게 되고, 샤머니즘을 알게 되다 보면은 실존주를 알게 되고, 실존주를 알게 되면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사회 구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만의 교류, 불교의 공, 가톨릭 바울교의 부활은 같은 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모두가 영혼은 신체와 분리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로 신은 있느냐의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신을 알아가는 질문이어야 한다 이거죠. 신을 알아가는 질문이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자연과학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환이라는 것이죠.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위해 미혼 실신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엑시터시 과정이라는 것이죠. 환상을 위해서 미혼 실신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엑시터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꿈은 무의식 속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충동과 인식이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충동과 인식이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식의 사유를 하면서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식작용은 결별하였는데 그 영양분은 여전히 자연에서 공급받는 종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을 위해 미혼 실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엑시터시 과정이다. 우리말로 꿈은 무의식 속의 의식인데 충동과 인식이 결별하게 되었다 이거죠. 인간이 인식의 사유를 하면서 자연과 결별했다. 즉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충동성에서 인식하는 사고로서 구분하게 되었고, 인간이 인식의 사유를 하게 되면서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 자, 고로 인식작용은 결별하였는데 그 영양분은 여전히 자연에서 공급받는 종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명을 대신해서 앞으로 뭐냐면은 한국 문명을 우리가 연구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1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자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 문명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작 우리의 그 역사인 한국 문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기 때문에 중국 문명과 비교하여 우리 한국 문명 학술원에서는 한국 문명을 우리가 뭐냐면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학문을 뒤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따라잡아서 학문에서 뭐냐면은
어, 끊기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돼야 되겠고, 한국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책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한국문학수능 꼴장 김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